쌀밥빵, 파스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음식들만 봐도 긴장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수화물들을 이렇게 먹기만 해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밥도, 면도, 빵도 먹으면서도 살을 덜 찌게 만드는 조리법과 그 안에 숨은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소 식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다이어트와 장 건강을 함께 챙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조리된 탄수화물 음식이 식으면 생기는 저항성 전분의 정체, 다이어트를 방해하던 탄수화물을 살 안 찌는 음식으로 바꾸는 원리, 쌀, 감자, 빵, 파스타 등 일상 음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팁,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혈당, 장 건강, 포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건 탄수화물이죠. 하지만 무조건 탄수화물을 피하기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조리된 탄수화물을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것만으로도 체중 조절과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탄수화물을 보다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저항성 전분이란 무엇인가요? 탄수화물을 조리한 후 식히면 전분 입자 중 일부가 구조적으로 재배열되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만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도달합니다. 이때 대장에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런 전분이 혈당 관리나 체중 조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항성 전분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룻밤 식힌 쌀밥에서 저항성 전분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재가열에도 대부분 유지된다는 점에서 식단에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성 전분은 단순한 식이섬유 이상의 역할을 하며 장 건강과 체중 관리, 혈당 조절까지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익한 탄수화물 형태입니다. 이 찬밥이 따뜻한 밥보다 더 낫다고?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갓 지은 따뜻한 쌀밥보다 한 번 식혔다가 다시 데운 찬밥이 건강에는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하룻밤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한 쌀밥에서 저항성 전분이 약 3배가량 더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탄수화물이라도 조리 방식과 온도 변화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면 소장에서의 소화 흡수 속도가 늦춰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어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재가열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연구에서는 찬밥을 100도 이하의 온도로 가볍게 데우는 경우 저항성 전분의 양이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소 혈당이 쉽게 오르거나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식사 후 혈당 급등을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밥뿐 아니라 감자, 파스타, 고구마 등 다른 전분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식단 조절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간단한 식사 준비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3.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나요?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의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한 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생성되는 단세지방산, 특히 부티르산은 대장 점막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염증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일반 식이섬유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식이섬유도 장 건강에 이롭지만 일부는 소화 중 가스를 많이 만들어 배에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저항성 전분은 가스 발생이 비교적 적고 장 점막에 직접적인 보호 작용을 하는 부티르산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 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장 기능 저하나 염증성 장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위적인 보충제보다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통곡물, 콩류, 식힌 감자나 밥 같은 식품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한 장 건강관리법으로 저항성 전분은 꽤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꼭 찬 음식으로 먹어야 하나요? 찬밥이나 찬 파스타를 일부러 먹어야 하나 걱정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조리한 탄수화물을 한 번 식히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이후 다시 데워도 그 양이 대부분 유지된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뜨겁게 다시 데우면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 100도 이하의 온도로 가볍게 재가열하는 정도라면 저항성 전분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전날 먹고 남은 밥이나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데워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귀리, 보리, 콩, 통밀, 파스타 등 다양한 전분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미리 식단을 계획해두는 분들에겐 매우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평소처럼 요리하고 남은 음식은 다음날 데워 먹는 것만으로도 저항성 전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으니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일상 속에서 혈당과 장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어떤 식품에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조리법은 쌀, 감자, 파스타, 빵, 콩류 등 대부분의 전분 식품에 적용할 수 있지만 혈당 지수가 원래 낮은 식재료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미, 귀리, 보리, 통밀 파스타, 검정콩 같은 곡물은 당 흡수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저항성 전분과 함께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흰쌀밥과 잡곡밥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잡곡밥이 훨씬 유리합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냉장 보관 후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자연스럽게 증가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식이 조절이 필요한 중년 이후에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전날 지은 귀리밥을 살짝 데워 먹거나 점심 도시락에 통밀 파스타를 삶아식혀서 샐러드처럼 즐기면 별다른 조리법 없이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뿐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까지. 저항성 전분은 단순히 체중 감량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에서 발효되며 생성되는 단쇄지방산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혈중 콜레스테롤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아졌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저항성 전분이 장내에서 담즙산을 흡착하고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산이 배출되면 간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즉, 저항성 전분은 식욕 조절, 장 건강, 혈당 안정화,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기능성 식이성분인 셈입니다. 식단 조절이 필요한 중년 이후에는 이런 다기능 식이 전략이 체계적인 건강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실조리 방법 외에도 기억할 점은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식이법이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편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모든 전분 식품에 이 조리법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일반적인 삶거나 찐 전분 식품에는 효과적이지만 기름에 튀긴 고지방 전분 음식이나 인스턴트 가공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은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항성 전분의 이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생 관리입니다. 조리 후 식힌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재가열할 때는 75도 이상으로 충분히 데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빠르게 세균이 자랄 수 있으므로 보관 시간과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리법을 활용할 때는 항상 음식의 상태와 위생까지 함께 챙겨야 최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저항성 전분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식히고 다시 데워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해드리면 쌀밥, 감자, 파스타는 한번 조리한 후 식혀서 보관한 뒤 다음 식사 때 데워 먹기. 통곡물, 귀리, 보리 등을 활용한 잡곡밥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튀기거나 설탕을 첨가한 전분식품은 줄이고 삶거나 찐조리 방식 활용하기.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 장 건강, 체중, 혈당을 함께 관리하기.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평소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찬밥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똑똑하게 먹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